63세 버스 기사의 눈물 국민연금만 믿었던 은퇴의 대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은퇴 후가 더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할 때는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모아야 할지를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곤 하죠. 그동안 국민연금 꾸준히 내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 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3세 버스 기사의 눈물 국민연금만 믿었던 은퇴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길 바라면서 은퇴 후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3세 버스 기사의 이야기 국민연금만 바라봤던 은퇴. 첫 번째 사례로 실제로 63세 버스 기사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름을 직접 밝히긴 좀 그렇고 그냥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볼까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사장님이라기보다는 고용된 버스 기사시죠. 요즘 대형 버스를 몰다 보면 체력도 꽤 중요하고 시력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근무 시간 자체가 길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김 사장님은 3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을 부었대요. 어차피 60 넘으면 연금 나오고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버스 회사의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임금이 거의 동결되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몇 번 하시면서 국민연금 납부에 구멍이 생긴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땐 뭐 다시 취업하면 또 알아서 내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60세가 돼서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 이게 다인가 싶을 정도로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김 사장님 표현을 빌려보자면 젊을 땐 솔직히 막연하게 생각했지. 60 넘으면 늙었고 그때 가면 뭔가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라고 하세요. 문제는 이분이 63세인데 아직도 버스를 운전하셔야 생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걸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빠듯하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전기요금, 난방비, 식비 전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우 연금으로 나오는 70만 원에 조금 모아둔 퇴직금도 몇 년 쓰다 보니 바닥나고 남는 게 없어. 이대로 가면 평생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버스 운전은 나이 많다고 못 시키면 그땐 어쩌냐고. 김 사장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짠해져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장시간 운전은 곧 사고 위험에도 직결되는데 본인도 그걸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국민연금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힘드니 결국 은퇴라기보다 그냥 계속 일해야만 하는 것이 내 운명인가 싶어.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은퇴가 막연히 꿈꾸는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아니라 희망 없는 연장선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2. 은퇴 준비의 사각지대 간병인으로 일하는 58세 최 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직업군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최 씨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세요. 간병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24시간 교대 근무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최 씨는 예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남편의 큰 수술 이후로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해서 간병인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세요. 시간도 길고 힘든 만큼 급여가 조금 낮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낼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장 병원비 충당이 급했지 연금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나중 일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 라고 회상하시더라고요. 막상 이제 남편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그럼 나도 60세 이후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금 수령액을 따져보니 너무나도 적었대요. 중간에 연금을 못 낸 기간이 길기도 하고 월급 자체가 적었던 시절에는
최저 기준으로만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수령액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더해 혹시나 모아둔 돈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더욱 답답해집니다. 막상 내 주변도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월세나 보증금 조금 마련해두고 은퇴해버리면 손에 쥐는 현금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도 간병인 일 오래 하긴 힘들 텐데 이거 몸 상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돌보다가 정작 나 자신은 돌볼 여력이 없는 거지. 최 씨는 요즘 들어서 건강이 부쩍 나빠지고 직업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은퇴 준비는 평소에 미리 해야 한다는 뻔한 말씀이 결국엔 정답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윳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거나 말거나 하지. 어디서 내야 할 돈이 나오질 않으니 연금도 적금도 보험도 모두 못하는 거지. 이 한마디가 은퇴 준비의 사각지대를 정말로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3. 사업 실패 후 62세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한 박 씨.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배경인데 50대 후반까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62세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한 박 씨의 이야기예요. 박 씨는 원래 40대 때부터 조그맣게 공장과 가게를 운영하며 꽤 번듯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직원도 몇 명 쓰고 소득도 괜찮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비교적 높은 기준으로 꼬박꼬박 냈어요. 그때는 한창 장사가 잘 될 때였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 믿었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확 떨어진 거예요. 채무까지 떠안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을 정리하느라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없고 달마다 고정 수입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내분도 이 일로 함께 고생하셨고 집도 전세로 옮기고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나마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대출 이자와 기본 생활비로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더군요. 결국 박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많다고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점장님이 사람을 구하던 차였고 비교적 건강하다고 판단해 채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야간 근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밤새 깨어 있어야 하고 혼자서 매장 지켜야 할 때가 많으니 몸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62살이면 몸이 예전 같진 않아요. 새벽 되면 잠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손님 오면 계산해야 하고 물건도 채워 넣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 그래도 현실은 어쩔 수 없고 당장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 박 씨도 은퇴는커녕 노년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솔직히 65세 넘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점장님이 나이 들었다고 그만 오라고 하면 또 다른 데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국민연금만으론 집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렇다고 기초연금만 바라보기도 애매하고 정말 속이 타요. 사업 잘 되던 시절에 재테크도 좀 하고 좀 더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많이 하지. 이렇게 박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면 은퇴 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믿음이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돌발 상황 사업 실패, 질병, 가족 문제 등 한 번에 그 안전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4. 은퇴 준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한 분은 아예 오랜 기간 국민연금에 구멍이 생겨서 적은 연금을 받게 된 분, 또 한 분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충분한 납부를 못하신 분, 마지막으로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원래 기대했던 연금 외의 자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분입니다.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국민연금 하나로는 은퇴 후 삶을 버티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이나 개인, 저축, 보험 등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부나 각종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수치만 보면 평균 수령액도 점점 오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 평균 수령액과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 소득, 납부 기간, 중간에 납부 공백이 있었는지, 또 추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했는지 등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 수령액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할지, 내가 지금 월 얼마 정도 쓰면서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15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연금으로 그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족분을 어디서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저축성 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은퇴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말이 쉽지 당장 여윳돈이 없는 분들께는 아주 난감한 이야기죠.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불규칙하더라도 조금씩 쌓아두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이 60세를 맞이하는 것과 비록 충분치 않아도 적은 돈이라도 있는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63세 버스기사 김 사장님도, 58세 간병인 최 씨도, 62세 편의점 아르바이트 박 씨도 은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체력이 허락한다면, 혹은 기존의 경력이나 기술을 살릴 수 있다면 적어도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재취업이나 노인 일자리, 혹은 프리랜서 형태의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대비를 한다면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5. 공감과 마무리.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말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절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남은 기대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국민연금만 믿었다, 큰 코 다친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진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요즘 세태의 현실입니다. 63세 김 사장님처럼 더 이상 몸이 버티기 어려운 직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더 나은 일자리나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58세 최 씨처럼 간병인 1등 몸을 많이 쓰는 직군에 있다면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 보험과 노후 자금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하죠. 62세 박 씨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고 당장 생계가 급한데 장기적인 연금에 돈을 넣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10년 뒤, 20년 뒤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작은 액수라도 지금부터 모으거나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가족이나 친지와도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자, 효녀 개념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시면서도 실제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 세대도 점점 결혼이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결국 서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아니면 실제로 함께 거주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미래인데도 우리는 때때로 현재 삶에 치여서 이걸 뒷전으로 밀어놓기 쉬워요. 그러다 어느 날 아차, 이제 더 이상 일할 직장도 없고 매달 고정 수입은 연금뿐이네 싶은 순간이 오면 세상이 무너진 듯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연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고 추가적인 개인연금이나 소액 적금이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는 걸 권유하고 싶어요. 혹여나 본인이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은퇴가 노년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시고 건강관리와 함께 제2의 일자리를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국민연금은 물론 우리 노후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은퇴 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점, 더불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3세 버스 기사의 눈물이 나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일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글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나가 보자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니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재정 계획도 차근차근 세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